오늘 목포 신항에 거치되며 사실상 인양이 종료됐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그동안 지역에서 금기시됐던 세월호 계기 수업도 많이 바뀌었고 추모 행사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이 공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이른바 관피아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에 기존 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성공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K2 군공항 이전을 위주로 한 기존의 논의가 민간공항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일요일은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는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와 그날의 아픔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관련 소식부터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한 교사를 교육청에서 집중 감사하는 등 사실상 세월호 수업을 금기시했는데요. 세월호가 인양된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많은 학교에서 세월호 계기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과 국정원 연루 의혹 등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집니다. 세월호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수업을 했죠.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학교나 나라가 그 국가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무신경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난해 2주기 때에는 세월호 관련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대구시 교육청이 한 학교에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라는 걸 이렇게 수업 시간에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대구에서는. 계기교육 혹은 수업 안에 녹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교조 측은 계기 수업용으로 자체 제작한 4.16 교과서 사용에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한 데에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세월호 수업이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려나간 거 아니에요, 결국. 세월호 뭐 정치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세월호 선체 인양과 함께 그동안 지역에서 금기시되던 세월호 수업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미래에는 이 같은 아픔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한켠에 세월호를 본뜬 철제 모형의 배가 놓였습니다. 학생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노란 리본에 적습니다. 국민 염원을 담은 노란 리본을 조심스레 묶어 모형배에 뼈대를 채워나가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습니다. 노란색 종이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종이배 뼈대를 일단 만들어서 리본을 묶기 쉽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구시 교육청도 이번 주를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 분위기 조성과 묵념, 계기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라도 선생님들은 다른 여러분보다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일 3주기 추모 미사를 열고 시민단체들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주말인 오는 15일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미수습자를 인양하는 것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좀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남겨지고 이런 과정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당초 목적지였던 제주도가 아닌 목포에서 3년 만에 항해를 끝낸 세월호. 인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로 3주기 추모 행사는 어느 해보다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리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이 공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후임 사장으로 이른바 관피아를 내정했고 공모 절차까지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뽑는 공고문입니다. 지난달 22일까지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말 2명의 최종 합격자를 대구시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해야 할 대구시장은 오는 21일 대구도시철도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28일 이후로 선임 결정을 미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류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은 열흘 전쯤 명예퇴직한 대구시청 2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2년 전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만큼 세월호 관련법상 도시철도 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면 취업이 가능한데 이 심사 결과가 28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정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그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별도의 어떤 절차, 윤리위원회 그런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그걸 보내게 하는 그 CS 과정을 가기 때문에 저는 결국 대구시가 이 퇴직 공직자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일주일 이상 사장 공백 사태까지 감수하며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89일 만에 지금 육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대두되었던 세월호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14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업장에 또다시 이런 간피아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고 비리 근절을 위해 관료 출신 낙하산,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해 법까지 바뀌었지만 대구시가 꼼수를 통해 이 법의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성공적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K2 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항의 규모와 기능, 성격은 물론 지역 발전과 연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를 정하는 데 핵심은 수요 분석입니다. 지난 석 달간 대구공항 이용객은 77만여 명, 1년 전 50만여 명보다 5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50만 명을 넘어 올해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은 K2 군공항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민간공항에 대한 준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소음 등 군공항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지역 안팎의 갈등이 유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민간공항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인천, 김해공항을 보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 마련이 강조됐습니다. 틈새 시장인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하고 동부가 동남아 등 중단거리에서 시작해 장거리 노선으로 늘려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공항의 규모라든가 수요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주변 개발 부분, 시도의 공동 발전 과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접근성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공항 활성화에 큰 제약인 야간 운항 제한 시간을 없애고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항 철도로 접근이 가능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항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 통합 신공항을 지역 개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K2 군공항 이전이란 난제에 부딪혀 그동안 소외됐던 민간공항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고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는데 후보마다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상주 시내에서 3,000배 들어갔습니다. 지역 발전과 정치 세력 다양화를 기원하고 당선되면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3,000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후보에게는 경북의 현역 의원들과 함께 홍준표 대선 후보가 찾아 지지 유세를 했습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도지사직을 늦게 사퇴했다고 운을 뗀 홍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당선시켜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우자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는 지역구를 발로 뛰며 새로운 보수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성윤환 후보에게는 자유한국당 탈당파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주 상주시의원 8명이 탈당한 데 이어 윤정도 청송 출신 도의원과 김영수, 서영환 의성군의원 2명이 추가 탈당했고 현시학 청송군 의원도 지난달 말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아당 유승구, 무소속 배익기 후보도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재선거의 최대 변수는 김재원 후보의 보좌진 급여 미지급 의혹입니다. 김재원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모 전 보좌관이 김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편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상주군이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서신을 선거구민 35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60살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주 선관위는 또 자신이 C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C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48살 D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금융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예상치 못한 돌풍에 당황해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나흘 만에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연이자 2%인 예금 상품은 400억 원어치가 판매됐고 최저 연이자 2.73%의 대출 상품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행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에서 클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엔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인터넷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세우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력이 있는 특판 예금과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100%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 중에 있으며 저축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저축은행 업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들로 손님을 뺏길 수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금융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내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경북지방합동청사는 신도시내 업무지구에 243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8월 착공해 2019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합동청사에는 경북성관위, 예천군 성관위, 안동보훈지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이 입주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5,020여 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8명이고 부상자도 5,300명을 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달서구와 북구가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공단 지역 출퇴근족과 생활형 자전거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의 애국정신을 이끈 소남 이일호 선생 등 대구를 이끈 이장가 사람들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대구 최초의 사설 도서관이자 교남학교의 뿌리가 된 우현서루가 일제에 강제로 매각된 경위를 보여주는 서류 등 각종 서찰과 문집 20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가문인 이장가에는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과 이상화 시인, 이상백 전 IOC 위원 등이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보도한 군위군의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홍보물 훼손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일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투쟁위원회가 군위군 일대 국도변에 설치한 깃발 600여 개를 훼손한 혐의로 군위군에 사는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훼손 경위와 외부와의 결탁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학생부를 조작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교사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의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알선해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가 알선한 미성년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 등 유흥업소 업주 1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견인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견인차 기사 3명을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